내가 먹어서 생긴 독이 있고요. 내 몸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독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독소야 라고 인지를 한다라면 절대 독을 아무도 안 드시겠죠. 인지가 된다라면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문제는 이게 독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 독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크게 아프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나 상담,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은 원래 꼭 필요한 음식을 먹고 또 잘 배설을 하면 건강한데요. 의외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원인을 좀 찾다 보니까 몸에 쌓인 독소에 대한 인지도 없고, 이 독소를 또 빼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치료나 그런 또 연구 기술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독소인지, 또 우리 몸에 어떻게 하면 독소가 쌓이지 않게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직접 또 개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왜 아팠는지 그 원인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병원의 검사 외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중금속도 우리 몸에 쌓여가고 있는데 또 많이 인지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중금속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균형적으로 잡혀야 되는 미네랄의 대사, 미네랄에 대한 우리 몸의 균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왜 몸이 힘들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살이 찌거나 염증이 많아지는지, 이런 원인들을 식생활을 통해서, 식사요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 저도 참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자료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크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력입니다. 그리고 유전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한 50대, 60대 정도의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셨어. 뭐 당뇨가 우리 어머니가 있으셨어. 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암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 다 이걸 다 믿으세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당뇨에 걸릴 수 있고, 또 우리 집안이 암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걸릴 거야 라고 거의 믿고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믿음이 곧 병을 만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족력과 유전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심장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폐기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할 수도 있지만 약한 장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떨 때 뭐 병에 걸리냐면 전혀 내 몸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암 같은 이런 질환들은 선천적인 유전 질환이 아니고요, 만성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이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네, 만성 질환의 책임은 곧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대부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같은 생각을 보통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비슷한 병에 걸리는 거지, 50대, 60대에 걸리는 이런 만성 질환들은 절대 유전병이 아닙니다. 네, 가족 환경이 유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력이 있고 또 유전자로 인한 그 생각이 계속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한 장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약하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약하니까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저도 약간 집안이 폐가 약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기가 너무 더러운 곳, 너무 그 매연이 심한 곳에서는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폐로 인한 병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공기 좋은 곳을 저는 선택해서 그래서 갑니다. 네, 공기가 맑은 곳을 항상 선호하고 또 주거 환경도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하니까 폐로 인한 그런 고통이나 질병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한 장기는 당연히 유전이나 가족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은 가족력이 아니라는 것, 특히 만성질환은 가족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모든 만성질환은 대사질환이다라는 겁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2014년에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하면 어땠어요? 다 이렇게 집안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유전자 때문에 걸린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셔서 우리 유명한 어떤 헐리우드 여자 배우는 이 유방암에 대한 유전자가 발견이 돼서 미리 이 방을 또 제거한 분도 계시잖아요. 자, 암은 만약에 유전질환이라면 그 유전자가 있으면 100% 걸릴 텐데, 자, 그것에 대한 확률도 50%이고요. 또 최근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타임지 그리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이제는 의대 교과서에도 있고 또 박사과정도 다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에피제네틱스라는 건데요. 제네틱스, 유전학이죠. 유전학 위에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전자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이 유전자가 바뀌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 과정,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결정짓는 요소가 환경, 식이 습관, 운동,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암에 걸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확률은요, 지금 후성 유전학에서는 2% 미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8%는 바로 이 DNA가 바뀌어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정상세포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전염성 질환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만성질환입니다. 이 모든 만성질환들은 대사질환이다. 이 대사질환은 나의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프면 약 먹지 뭐, 아프면 병에 가지 뭐, 바로 이런 좀 안일한 대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또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아프면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가장 쉬운 방법, 사실 쉬운 건 누구나 사실 좋잖아요. 쉬운 방법, 머리 아프면 그냥 두통약을 먹고, 고지혈증이 생기면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고, 당이 올라가면 혈당 강화제를 먹고, 그냥 고혈압에 생기면 고혈압 약을 먹고, 이렇게 좀 아픈 증상을 좀 쉽게 해결하려는, 약에 의지하려는 약간 안일한 그런 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 저변에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약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신 분들이 치료가 돼서 약을 끊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고혈압 약을 5년 드시고 10년 드시고 15년 드시고 계속 드시잖아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죠. 5년, 10년 저도 최근에 만나는 상담 받으러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15년 당뇨다, 20년 당뇨다, 나는 40년 당뇨였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약은 그래서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만 잠깐 완화시켜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약에 대한 개념, 치료제가 아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다. 그래서 아프시면 정말 어떤 고통을 잠깐 완화시키는, 또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잠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만성적으로 늘 습관처럼 드시는 약들은 절대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모든 약은 한 면은 약성을 내지만 한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 2차 질환들을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약을 의지하는 습관, 이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말 속에 사실 답이 있는데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신진대사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키고 영양을 흡수한 이 음식들은 잘 내보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자, 소화, 영양 흡수, 그리고 여러 동화작용과 그리고 배설 기능, 자, 이런 일련의 신진대사의 과정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나이 먹어서 그래 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좀 탓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신진대사는 뭐 어떨 때는 좀 더 활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잘 찾으신다면 누구나 그렇게 힘들지 않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대 때는 10대, 20대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돌도 소화시킬 만큼 소화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중후반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왠지 소화력도 좀 떨어지고 또 피로회복이 또 잘 안 되는 시기가 점점 오죠. 이럴 때는 내 몸에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해주고 또 몸에 어떤 독소들이 잘 쌓이지 않도록,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궁금해하거나 또 큰 제대로 된 좀 지식들도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교육을 다 받았고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또 암센터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까, 이 건강법에 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약을 먹고 병원 가고, 또 저 자신도 동물을 치료하는 이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어떻게 동물이 계속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들까, 동물의 어떤 영양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 과정에서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네, 역시 의학 커리큘럼 안에도 건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질병 위주의 이런 연구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건강법에 대한, 건강 교육에 대한 지식이 사실 저희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 포인트를 두고 내 몸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 또는 뭐 식사법, 또 잘 소화시키는 방법, 또 나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법, 또 내 또 마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네, 몸도 마음도 다 몸에 뭔가 몸도 마음도 다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해독을 강조를 하는데요. 몸과 마음 또 우리 삶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환경을 잘 만들어 간다면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 범주에서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먹어서 생긴 독이 있고요. 내 몸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 이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독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독소야라고 인지를 한다라면, 우리 포이즌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해골 입고 있는 이런 거 독소다라고 인지만 한다라면 절대 독을 아무도 안 드시겠죠. 네, 안다라면, 이걸 독으로 인지가 된다라면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문제는 이게 독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 독이 되느냐? 첫 번째는 가공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가열 조리된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크게 이게 무슨 독이야 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공식품, 사실 과자나 빵이나
뭐 또 배달 음식 같은 거 이런 그냥 뭐 크게 뭐 이게 독이 되겠어? 라는 인식이 크게 없잖아요. 뭐 물론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인식은 없긴 하지만 또 이게 무슨 독이야? 라고 생각해서 독을 먹는다라고 인지하는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내 몸이 다 알아서 잘 처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가공식품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우리 그냥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선택하잖아요. 이 음식에도 무려 30가지에서 50가지의 그 정도의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가끔 뭐 배고프면 또 라면도 더 먹기도 하고 디저트 뭐 케이크, 과자, 빵 이런 걸 또 먹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나도 모르게 이런 첨가물들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25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년이면 250kg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을 생각보다 우리는 먹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물인데요. 약물도 역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간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독을 해내야 합니다. 예, 간의 기능 중에는 여러 뭐 합성 대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약 70%의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독 장기죠. 근데 이렇게 약물을 뭐 잠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또 몇 년씩 수년씩 드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간세포 또 신장 세포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고 또 오랫동안 약을 드신 분들이 신장 질환이 점점 좀 커지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신부전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도 만성적으로 먹을 때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을 하는 경우 또는 부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과식이나 부피식도 우리가 일단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식하고 나면 우리 속이 어떤가요?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죠. 바로 소화불량 상태가 되는데요. 자, 소화불량 상태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이렇게 제 책에도 썼는데요. 과식을 하면 한 종류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음식을 먹죠. 특히 뷔페식을 하게 될 경우에 과식하기가 쉬워지죠. 거기 가면은 뭐 탄수화물 음식도 먹고 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도 먹고 뭐 채소, 과일, 뭐 초밥 여러 가지 음식을 먹죠. 근데 우리 인체의 소화 기능을 잘 살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의 소화 요소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 요소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 요소가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작용점도 다르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소화 불량의 결과 무슨 일이 생기냐? 탄수화물은 발효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요.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원래 탄수화물은 완전히 소화되면 포도당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지방은 지방산이 돼서 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한 소화가 안 되고 찌꺼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치 집에서 엄마가 불고기를 해놓고 주방에 일주일간 뒀다. 식탁에 일주일간 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썩고 냄새가 나죠. 자,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윗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꾸 트림도 나오고 자꾸 방귀도 나오고 또 지나치게 또 고기도 많이 먹게 되면 악취가 있는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다음날 변 상태도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식과 또 복잡하게 많이 먹는 뷔페식 같은 이런 식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독소들, 소화불량의 결과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먹어서 만들어지는 독소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 독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독소인데요. 약간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하지만 자, 우리는 숨만 쉬어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독소일까요? 자, 우리 산소를 소모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폐라는 장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활성산소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소가 대사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당연히 내 몸에서 소흡을 하면 늘 만들어지고요. 내 몸에서 오장육부가 계속 일을 하죠. 심장도 계속 뛰고 있고 우리 몸의 소화기나 간이나 장도 계속 일을 합니다. 이 장기들도 계속 산소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활성산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체는 그럼 이 활성산소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다시 또 처리하고 없애는 굉장히 좋은 일도 해요. 자, 문제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환경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호흡을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활성산소도 늘어나겠죠. 그냥 우리가 걸을 때와 달리기 할 때, 일반인과 운동선수를 비교할 때, 당연히 운동선수가 또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산소 소모량도 많겠죠. 자, 또 과식을 하는 경우와 소식을 하는 경우, 과식을 할 때 훨씬 활성산소가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많이 늘어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혈구도 공격할 수 있고요. 혈관도 공격할 수 있고요. 혈관 속을 지나가는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당분을 또 산화시켜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나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물질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당분이나 단백질 또는 당분이나 지방이 모여서 산화가 되면 당독소라는 것이 몸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호흡만 해도 또 식사만 해도 내부에서 이 독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는 활성산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카탈라제라는 효소, SOD,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뭔가 어렵지만 좀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우리 몸의 정상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상 시스템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떨 때 작동하지 않느냐? 몸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늘 가공식품, 늘 빵, 늘 고기, 이렇게 신선한 비타민과 미네랄이나 식이섬유, 효소를 제공하는 식물들, 크게 보면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식물들을 먹지 않고 늘 가공된 음식, 늘 조리, 가열된 음식만 먹다 보면 활성산소가 잘 중화가 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들은 충분한 영양소들이, 좋은 영양소들이 공급이 돼야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또 내 몸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들, 또 소화불량으로 인해 생긴 독소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늘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독소를 검사하는 어떤 병원이나 어떤 치료가 사실 별로 없죠. 혈액을 늘 검사는 하고 있고 소변도 검사를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크게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 군데에서 신진대사가 망가지게 되고 염증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미세한 염증들이, 독소가 쌓이다 보면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미세한 염증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 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혹은 오래 놔두게 되면 또 암종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40대,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유방에도 혹이 있어요. 작은 석회가 있어요. 담낭에도 혹이 있어요. 췌관에도 혹이 있어요. 간에도 혹이 있대요. 자궁에도 혹이 있대요. 암은 아닌데요. 이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자, 이런 혹이 발견된다는 것은요, 내 몸에 좀 독소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을 좀 깨끗하게, 좀 맑게, 피도 맑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할까, 해독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